반갑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모임을 하는 동네 언니입니다.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 36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1회차 모임으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고민이 하나 들어와서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을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임이 시작한 만큼 모임에 참여한 이유도 안 듣고 갈 수 없겠죠? 참여자들의 모임 참여 이유도 함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오늘 고민의 내용은 시작과 마무리를 잘하는데 중간 과정 및 실행을 꾸준히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껏 목표가 무너지는 상황을 자주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재도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실행 과정을 더 길게 유지하고 가져갈 수 있는 팁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이 고민에 답을 해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제가 어떤 성향인지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앞두고 또는 마무리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최대한 선택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웬만하면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저는 예전부터 유튜브를 하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란 얘기도 많이 들어봤었고요. 지인들에게는 입담이 좋다고 유튜브에서 개그감을 표출하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가 있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유튜브는 저에게 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솔직히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스레드에서 만났던 한 핸드메이드 가족 사업을 하는 스친이랑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릴스를 엄청 연구하는 스타일이라서 무료 강의만으로 분석을 해서 몇백만 뷰가 터졌던 분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제 인스타를 한번 보더니 지금까지 릴스를 진짜 많이 만들었었는데 연구를 조금 더 하면 분명히 터질 수 있을 것 같다.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는데 제 소재를 듣더니 아니 동네 언니는 쇼츠보다는 롱폼 재질이다. 유튜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따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롱폼을 찍고 나서 거기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스레드에도 올리면 된다고 일단 유튜브를 주축으로 찍어보고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만두면 된다. 그러면 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고민을 했던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때 자기계발 유튜브를 엄청 보는 디자이너분과 친해지게 됐었는데 제 첫 썸네일도 잡아주셔서 자연스럽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첫 스타트를 끊게 되기까지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이냐? 질문은 시작이 궁금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실행 과정을 오랜 시간 이어갈 수 있냐는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드리자면 저는 페이스 조절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는 항상 하는 말이 자기 이해를 잘해야 자기 개발이 좀 더 뾰족하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저는 자기 객관화가 되게 잘 돼 있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감정을 빼고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워낙 에너지가 많게 태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을 빼고 일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더욱 이성적으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분배시키는 거죠. 저는 이왕이면 진짜 잘하고 싶습니다. 정말 끝장나게 잘하고 싶어요. 근데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엄청 유명한 유튜버들도 맨 처음부터 잘하진 않잖아요. 완전히 어색하고 오타도 너무 많고 컨셉도 정확하게 잡히지 않은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죠. 왜냐? 난 초보니까. 그리고 A급이 아니더라도 B급인 상태에서라도 일단 예약 발행을 해둬요. 제가 지금 보면 2달치 예약 발행을 모두 맞춰놨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영상을 보다 보면 아주 미묘하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은 자막의 색깔을 바꿔보고 한 달 동안
그것만 연습을 해요. 어느 날은 효과음을 넣어보는 것에만 신경을 써보는 거죠. 그러면서 편집하는 속도를 올리고 가장 깔끔한 스타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영상들만 올려봤으니까 트렌드도 한번 조사해봐야지 하고 트렌드 키워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의 흐름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후킹과 트렌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썸네일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구독자를 선편하는 흐름으로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나의 핏은 뭘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한 번에 다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천천히 하나의 편집이 익숙해지기까지 10개 영상을 만들어 보기. 그런데 그 안에 실수가 들어간다? 근데 이미 고칠 수 없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요. 왜냐? 나는 초보니까. 나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미 보낸 것은 그대로 넘기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어 봐야지 하고 또 나아가는 거죠. 부끄럽죠? 갑자기 맞춤법 틀려있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나간 채로 또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스스로에 대한 성향을 정확히 알고 그 성향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무엇 하나에 집중을 하면 양적인 부분을 완전히 늘리는 대신 디테일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양을 늘리고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부어서 익숙해지는데 시간을 좀 들이는 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이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성향이 어떤지 계속해서 새로운 환경에 던져보고 이것저것 방법들을 활용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해야 오래 길게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자기 이해를 하는 부분도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에서 외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한다면 누구나 빠르게 실패해야 되고 누구나 빠르게 도전해야죠. 하지만 제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이 언제고 제가 도전만 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이해를 꼭 해야 한다. 나만의 컨디션이 어떤 상태인지를 꼭 봐야 한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계속해서 자기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개발이 뾰족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내 앞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야 좀 더 뾰족하게 나만의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꼭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길게 실행 과정을 유지하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저만의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본인의 커리어를 유지하시고 마인드를 가져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언니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자기 이해에 대한 공감이 너무 많이 됐어요. 제 성향이 저는 뭐 하면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애쓰다 보니까 금방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하나 시작할 때 생각을 되게 오래 해서 추진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반면에 한 번 시작하면은 계속 하기는 하는 것 같거든요. 저를 돌아봤을 때 제가 주저앉는 구간이 뭔가를 봤을 때 자책이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자책을 너무 많이 하고 내가 잘한 것보다는 못한 거를 좀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고객을 만날 때 신뢰는 잘 얻는데 오래 가는 데에서 너무 힘들다. 내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을 오래 애써서는 갈 수 있는데 좀 더 행복하게 일하고 싶다라는 시점에 사실 지금 여기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고민의 키워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였기 때문에 그건 저의 성향인 거죠. 그래서 저는 자책을 안 하기 위해서의 노력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잘할까는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데 나를 돌보는 노력은 1도 안 하고 열심히만 해서 그래서 저만의 오래 지속하는 방법은 나를 계속 돌보는 것. 나 스스로도 존중해 주고 쪼끔 고객이 만족스럽지 못한 반응이 오더라도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고 그러면 부족한 건 어떻게 해 볼까?' 이렇게 불안해서 '어떡하지?' 막 이게 아니라 '아 그래 나는 일단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 보지?'라고를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저에게는 좀 오래 갈 수 있고 좀 행복하게 일하는 방법인 것 같아서 오늘도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결이 좀 다르지만 저도 오래 잘 일하고 싶어서 저의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전 듣다가 또 갑자기 궁금해진 부분이 제가 게스트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한 질문이긴 한데 행복이라는 주제를 또
얘기를 꺼내 주셔가지고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반대말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신지. 왜냐면 행복의 반대말을 생각을 했었을 때 그 행복을 좀 정확하게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행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지. 저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언제 안 행복한가를 좀 떠올리게 됐어요. 그 질문을 듣고. 근데 저한테 안 친절할 때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친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내 스스로를 좀 친절하게 해주면은 좀 웬만해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래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질문 주셔서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 신선해요. 이런 질문 자체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행복의 반대? 질문하시는 것 듣고 나는 뭐지? 생각해봤는데 내가 없는 일 같아요. 저는 일이 적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어야지 행복을 느끼고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 같으면은 행복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문득 가졌어요. 행복의 반대는 내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생각하는 이 행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법한 게 지금 당장은 행복이 이렇게 정의될 수 있어도 다음 날의 행복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 날의 행복의 결이 다를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 보면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죠.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편안한 상태를 말을 하고요. 행복의 반대는 내가 없는 일? 그런 게 좀 행복의 반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행복을 편안한 상태라고 말한 게 이런저런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이런저런 일들이 잘 풀려나가고 있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게 있어서 마음 편한 상태라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저의 롱런하는 방법은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저의 계획들을 계속 언급하고 실행해 나가고 서로 응원해 이런 방법입니다. 저의 모습은 모임이 다 끝난 뒤 웃음이 절로 지워지는 저의 모습을 생각을 했고요. 저는 시작을 잘하고 목표 세우기 시작하고 그런 건 되게 잘하거든요. 한번 하면은 마무리도 잘 하는데 항상 뭘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끈기가 없어가지고 작심삼일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또는 목표가 계속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문제예요. 끈기 부족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기수에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고요. 저의 미래 모습은 제가 원하는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체력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모임 참여 이유는 모임을 통해서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생산성도 높이고 싶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참여 이유가 지금 제 상황이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면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저를 좀 돌아보는 게 늘 미뤄지는 것 같아서 요번 한 달은 제 상황에 맞게 나를 돌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사로운 에너지를 잘 아껴서 진짜 제 본업에 온전히 잘 집중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본질의 참여 이유인 것 같아요.